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보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누가 소개해준 사람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나 봐요. 네. 오늘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당히 다양한 연령층과 또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 장소를 통해서 뵙게 되거든요. 취약 아동부터 해서 초, 중, 고, 대학생, 이번엔 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걱정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취업을 또 하고 난다고 해서 영어에 대한 어떤 고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사실은 승진을 또 하려면은 영어 공부가 이제 뭐 몇 년마다 한 번씩은 하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쭉 살아가면서 영어를 끊임없이 골목골목마다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머님은 어머님, 아버님은 아버님들대로 요즘은 또 이제 아이들을 할머님, 할아버님도 많이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꼭 엄마, 아빠가 아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셔서요. 근데 이제 말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형태의 공부할 수 있는 장도 생기게 되고 뭐 공부방도 있고 학원도 있고 방과후 교육도 있고 자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아무개 집 보니까 아예 짐 싸가지고 외국으로 갔대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리게 되고 어떤 경우는 엄마가 어릴 때부터 태교로 이렇게 영어 교육을 시켰더니 갑자기 뭐 그 어려운 특목고에 가게 됐다더라 하여튼 그랬다더라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게 되죠. 근데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사실 어떤 좋은 정보원이 돼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맞는 영어 교육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면 참 좋은데 많은 혼란을 사실은 야기시키고 많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영어 공부를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영어를 잘하기를 기대하게 되는가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 가정에서의 역할은 뭔가 과연 엄마인 내가 지금 새삼스럽게 막 단어 막 몇백 개씩 외우고 혹은 뭐 투부정사 뭐 이런 거 막 문법 공부해서 우리 애들 숙제 내가 직접 봐줘야 되고 이러는 건가 소위 엄마표 영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하시게 될 거고 영어 유치원 무리해서라도 보내야 되는 건가 또 어릴 때 아이 엄마가 데리고 외국에 가서 뭐 이렇게 뭐 기러기 생활 같은 거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보통 몇 세 때 정도의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뭐 4-5살이면 4-5살, 뭐 6-7살, 6-7살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3-4학년 이 정도까지 뭐 어느 정도의 기틀을 잡아두게 되면 이 아이가 평생 살면서 영어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영어 때문에 뭐 울렁증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나든지 그런 거 놓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기본적인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거기 있었던 모든 영어 공부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뭐 꼭 이래야 영어를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이제 영어 유치원을 다녀야 영어를 잘해. 혹은 뭐 어릴 때 뭐 아주 외국에 나가서 오래 살아야 영어를 잘해라고 한 생각은 이제부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그렇지 않고서도 영어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영어 교육의 환경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영어 공부 방법과 자료들이 많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잘 우리가 이용만 하면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편견이라고 할 것 중에 하나가 과감히 깨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빠, 엄마는 제가 어디 가나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아빠, 엄마가 다시 말해서 최고의 영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English teacher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 갖게 되거든요. 이런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덜 빨리 늙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안 되는 거 자꾸 된다고 자꾸 붙들어 있어봤자 그거 안 되거든요. 아빠, 엄마는 우리 아이의 영어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영어를 막 열심히 배워가지고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되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보통 한 3분의 2 정도 혹은 이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당연히 포함해서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말을 쓰고요. 뭐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을 쓰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쓰고 뭐 터키 사람들은 터키어를 쓰지 않겠어요? 각자 모국어가 있고 영어는 그럼 왜 하냐?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학교에서 이제 진학하려면은 높은 단계로 진학하려면 영어 시험 봐야 된다고 하죠. 취직하려고 하는 거죠. 혹은 외국 가서 좀 살아보겠다. 혹은 외국 친구를 만나보고 싶다. 뭐 여행하고 싶다. 이제 여름 되면은 그 가족끼리 이제 가까운 뭐 외국의 동남아시아나 이런 곳에 외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갔다
올라올 때 이제 그 공항에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까지는 이래서 내가 영어를 해야 되라고 영어 공부 내가 집에 가기만 하면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왜냐면 가서 한바탕 보통 싸우고 오거든요. 이제 아빠랑 혹은 엄마끼리 싸우고 오거든요. 당신은 공부 안 하고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영어가 안 되니까 이제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하나 살아가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갔다가 잘 놀다가 이제 한국에 딱 돌아온 순간부터 이제 그래 난 이제 영어 공부해야지 마음을 먹고 오지만 이제 공항 딱 나서서 다시 이제 집에 들어올 때까지는 어느샌가 또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건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쌀 한 말 사겠다고 동네 어디 갔는데 영어 못한다고 쌀 못 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렇게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단어 외우고 막 문법 외우고 뭐 영작하고 이래가지고 영어를 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막 영어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귀가 뻥 뚫리고 입이 뭐 혀가 횟꼬부라진다 이런 일이 없어요. 어느 나라도 없고요. 어느 나라 사람도 그렇게 될 걸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달리 조금 이제 뭐 3개월이면 영어가 완전히 유창해져요라고 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그분 노벨상 타요. 노벨상. 근데 그런 일은 빨리 버리셔야지 늙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아니 그리고 나머지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국가들이 이제 뭐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싱가포르도 있고 뭐 홍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 내지는 제2공용어로 쓰는 나라들이 이제 나머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수적으로 굉장히 작죠. 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고 외국어로 쓰는 나라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보다 이 나라들이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나라들하고 같이 이제 뭐 교역도 하고 하려면은 영어를 써주는 수밖에 없죠? 이제 보통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된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영어를 싫어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왜냐면 이제 문법 갑자기 이제 막 들이대게 되고 이러니까 그때까지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한 영어는 이제 재미 영어고 이제 영어 즐거운 거 알았지? 자, 알았으면 됐어. 이제는 공부해. 이래가지고 공부 영어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재미 영어 따로 공부 영어 따로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잣대가 되는 것은 아마 재미있는 영어를 가는 시험을 잘 안 보는 영어 그리고 잘 못해도 어른들이 막 야단 안 치는 영어. 근데 공부 영어가 되면서 갑자기 시험을 보고 이 점수 1, 2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뭐 선물을 받느냐 아니면 야단을 맞느냐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고요. 애들이 사실 그 영어가 다 똑같은 영어거든요. 똑같은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지게 되다 보니까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참 호기심을 갖게 되는 중학교 때가 사실 영어 공부에 있어서 피크라고 할 수가 있을 때인데 이때쯤 가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어는 나는 도저히 이제 미리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미리 포기하는 친구가 생기게 되고 외국을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외국도 한번 못 나갔다 와보고 나는 평생 영어는 포기해야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지게 돼요. 특히 이제 대학생이 되게 되면 더 하죠. 저는 이제 다니면서 대학생도 많이 보고 초중고생도 많이 보고 3, 4, 5, 6, 7, 8, 9, 10 뭐 이제 전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뵙게 되는데 영어 공부에 관한 미리 자포자기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답답한 일이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정말 펄펄 뛰는 청년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영어에 관해서는 이제 포기를 해야 돼. 나는 공부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야말로 외국 땅을 밟아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라는 철딱서니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른들의 책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 공부는 이렇게도 잘할 수 있다라는 본을 우리가 많이 못 보여준 탓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자, 영어 공부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많은 나라들 가운데 다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여기서 어머니 아버님께서 가정에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요. 아이들 영어 많이 저희가 뭐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댁에서도 많이 가정에서 좋은 책 읽히시고요. 좋은 거 많이 듣게 하시고요. 많이 이렇게 좀 어머님 아버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선생님이 해야 될 몫을 부모님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영어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몇몇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영어 교육은요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영어 동화책을 많이 읽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이 안에 있는 단어나 문장 구조의 그 방식이라든지 이걸 이 아이들이 읽는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자기 거로 만드는지는 사실 알 길이 없어요. 왜냐면 본인도 모르고 보거든요. 본인도 모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죠. 똑같은 책을 갖고 공부했는데 이 철수는 한 번만 보고도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영희는 똑같은 내용을 10번을 봐도 하나도 이해를 못하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 나고 영어 낳지 영어 나고 사람 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영어는 계속해서 마라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가 살면서 알아야 될 모든 영어를 미리 떼고 중학교 가겠다라는 생각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머리가 아직 안 컸는데 얘가 이해를 못하는데 못한 애한테다가 갑자기 막 토익 단어 막 토익 공부시키고 뭐 무슨 뭐 토플 공부시키고 얘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이상하게 시험을 보면 맞아요. 이상하게 시험 보면 단어 무슨 뭐 뜻도 못 알아듣는 단어를 우리말로도 못 알아듣는 단어를 주고 이거에 대한 영어가 뭐냐 그러면 또 다 스펠링도 하나도 안 틀리고 맞추고요. 영어 뭐 주고 이거 뜻이 뭐냐 그러면 또 한글로도 한국어로도 맞추고 이러거든요. 그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교육하신 분이라든지 혹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맞았다, 얘가 다 안다,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절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초등학교 때 조금 좀 덜 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 굉장히 땅을 치며 묵념 올릴 전혀 아니고요. 실제 많이 우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가지고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못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 막 우시고 뭐 아버지 직장 갔다가 오시는 길에 뭐 학원이나 뭐 들리셔가지고 막 뒤집어 놓고 막 이런 경우 우리 애가 뭘 잘못했어? 막 이러고 잘못했다고 한 적 아무도 없는데 막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도 많이 주는 게 영어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참 우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엔 정말 잘하는 저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건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영어를 제가 잘 못해서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영작을 해서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걸 영어로 쭉 달달 외워가지고 I'm really sorry, 뭐 my poor English 뭐 어쩌고 얘기하게 되면은 듣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잘하네. 뭐 잘하네 영어 못하지 않네 해가지고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럴 적에는 정말 영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상대방이 계속 말 시키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딱 두 단어밖에 없거든요. No English 그러시면 되거든요. 그걸 그냥 막 이렇게 문장을 단어 주어 붙여가지고 하시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닌 것 같은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므로 조금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조금 좀 힘들어한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 것처럼 자포자기하는 경우 대학생들 특히 그런 경우 많다고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해보지도 않고 그런 경우. 근데 또 반대로 조금 좀 더 낫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우쭐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꽃꽂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가지 부침 이런 거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집안의 수납 정리의 달인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를 조금 더 할 뿐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영어를 써야 될 상황이 예를 들어서 외국 나가서 콜라 한 병 사 마실 때다라고 하면 그때 나는 과연 무슨 말을 쓸 것인가. 다음에 외국에 뭐 필리핀을 가던 무슨 뭐 어디 말레이시아를 가던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거 뭐 달달달 해가지고 하셔도 크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좋은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가도 되는데 이제 많은 시험도 봐야 되고 하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초를 다져받으면 좋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보면 아버지 어머니 영어 선생님 될 수 없고요. 이거 영어 교육은 누가 맡는다? 그야말로 English teacher가 맡는다. 특히 이제 젊은 엄마일수록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애기 나서 이제 기저귀를 갈면서 나 이거부터 영어로 얘기하지? 뭐 이런 경우에서 My baby, it's time to change diapers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말릴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이 어린 아기가 저 또한 이 어린 아기가 엄마가 영어하는 걸 듣고 굉장히 감복한 나머지 영어를 더 옛날보다 잘하겠다 그런 생각은 빨리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고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면 뭐 누가 말리겠어요. 아무 상관없지만 아이가 그로 인해서 영어 실력이 저절로 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다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우리 아이 영어는 누가 향상시키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선생님한테 달린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영어 교육의 가장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교재도 아니고 인터넷 그것도 아니고 어떤 학원도 아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를 잘 알고 그리고 영어를 잘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있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네, 그분이 뭐 노란 머리가 좋을까요? 파란 머리가 좋을까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 좋을까요?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좋을까요?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를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영어 공부에 있어서 발달 단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영어 공부 과정을 좀 공부하신 분이라도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스스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보통 아이들이 어릴 때 이거 헷갈리거든요. he하고 she를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거 우리는 왜 어떤 남자한테
저분 이렇게 말하거나 저 사람 이러지, 저 남자분, 저 여자분 이렇게 성을 구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게 성을 구별을 따박따박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말을 쓰는 습관이 영어로도 그대로 이제 전이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나죠. 그리고 막 여자 선생님인데 여자 선생님한테 yes sir 이러고 애들이 이러거든요. yes ma'am 이래야 되는데 왜냐면 입에 붙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습관을 갖다 이제 제대로 분간을 해서 이제 올바로 잡아주는 것도 선생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he하고 sh를 헷갈릴 거라는 걸 선생님은 짐작을 해요. 왜? 자기도 헷갈려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 우리와 비슷한 어떤 그 언어 환경에 있는 사람들 많은 수가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만한 많은 사람들이 다 he, she 다 헷갈려요. 그게 막 어머 우리 애가 어떻게 he하고 she를 헷갈릴 수 있어. 이게 쉬운 것부터 막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고 다 헷갈려요. 다 워낙에.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헷갈릴 것이다. 그러니 이 아이는 이렇게 접근을 우리 아이들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접근 방법을 맞춰가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나라에서 하는 접근 방법이 됩니다. 그것을 EFL이라고 합니다.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라고 해서 영어를 외국어로 접근하는 것이 된 거거든요. 나머지 여기가 이제 ESL이라고 해서 English as a Second Language가 되는 거죠. 이거는 공용어로서 접근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외국에 이민을 갔다. 우리가 이민을 갔을 적에 당장 어디 가서 약국 이용해야 되죠. 병원도 가야 되죠. 은행도 가야 되죠. 막 이럴 적에 써야 하는 영어. 근데 빨리빨리 습득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은 이제 ESL이라는 거고 이런 경우는 지금 EFL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닌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경우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영어 교육 우리나라가 영어 교육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소위 이제 영어 마을이라는 게 생기죠. 영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 이제 그런 게 뭐 규모를 뭐 작게도 혹은 크게도 하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은행 병원, 경찰서 이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이 가가지고 은행 혼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외국 가가지고 죄송하지만 실례합니다. 여기서 제가 계좌를 하나 열고 싶은데요. 라는 걸 막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배우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 애들이. 근데 실제로 그럴 일이 거의 없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콧물이 계속 나고요. 라는 걸 아이들이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통 부모님이 따라가서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도 예전에 많았지만 지금은 뭐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뭐를 포함하냐면은 우리 아이가 아직 채 자라지 않았는데 아직 머리가 자라려면 이해력이 또 커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자꾸 이 아이보다 수준보다 어려운 거 혹은 이 아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경험할지도 모르는 거 이거를 미리 딴 애들보다 먼저 막 해주면 얘가 좀 더 이렇게 무장된 준비된 그런 학습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어요. 100에 1명 혹은 1000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영어 영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요. 그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간 철수와 영이 말씀드렸지만 철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한 번만 가르쳐 줬는데 뭐 다 알고 뭐 이런 애 있거든요. 와서 선생님 숙제 더 내주세요. 너무 적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딴 애들이 분위기 정말 싸해지고 뭐 정말 걔들 이제 참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애들이 정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시간이 남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일반화의 대상이 될 수는 일반화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모든 애가 그렇게 될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제가 애가 둘인데요. 두 아이 둘 다 영어를 지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우리 애가 얘기하지만 왕, 킹 하고요. 사자, 라이언을 어쩜 그렇게 정확히 반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영어로 뭘까? 그러면 라이언. 전 제가 처음에 우리 그 아들이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인데 걔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내가 날 놀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L-I-O-N이 뭐지? king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왕이 뭐지? L-I-O-N 이랬었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도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내내 말씀하시는데 석 달. 근데 얘가 받아들이겠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정말 닫혀 있고 나중에 가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였어요. 영어 자체가 뭐 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저도 막 애한테 막 윽박 지르는 그런 엄마였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교육받고 이렇게
이렇게 회개하고 얘한테 이제 안 그런다니까요. 예,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사람 나고 영혼 낳지 영혼 나고 사람 난 게 아니라는 걸 정말 두루두루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큰애는 또 큰애는 이제 이번에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근데 걔 이제 대학원에 갔는데 걔는 또 반대로 딸인데요. 큰애는 정말 딸하고 아들하고 다르더라고요. 큰애 같은 경우는 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정말 그야말로 지가 와가지고 엄마가 읽는 무슨 뭐 라디오 방송국 무슨 대본 같은 걸 지가 막 읽고 막 이래요. Good morning everyone 막 이러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키 전에 저렇게 할까? 저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둘째를 한 8년쯤 있다가 낳았는데 둘째 아이는 완전히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영어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내가 만약에 둘째가 없었던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다 이렇게 알아서 공부하고 부모님이 옆에서 조금만 살짝 쳐주기만 하면 저절로 알아서 갈 거라고 난 생각을 했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상위 1%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위 1%만을 위해서 학원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교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존재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나머지 99%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거기도 막 저 밑에 있는데 나부터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 오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하시고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영재 판단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막 우신 어머님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가 영재래 어떻게 막 이러면서 뒷받침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럼 많은 어머님들이 정말 자랑질도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어머님은 정말 고민이신 거죠. 왜냐면 그 뒷받침이 또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다른 사람 아이 갖고 뭐라고 얘기할 게 진짜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6학년 될 때까지 다 안 맞춰도 괜찮아요. 투부정사 이런 거 한 33세 될 때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 이름은 들어봐나 투부정사. 제가 절대 누구 시키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냥 생각만 하세요. 그냥 투부정사 어서 기억은 아물가물하시죠? 근데 그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한 33살 정도 될 때까지 보통 한 6번 정도로 공부를 해요. 보통 초등학교 처음에 한 4학년 때, 5학년 때 보고요. 중학교 들어가서 보고, 고등학교 올라서 또 보고, 대학교 갈 때 또 보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보고, 승진할 때 또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아이들은, 이제 잘 모르면서 쫓아가죠. 시험대로 보고. 나중에 가서 34.5세가 된 어느 날 무릎을 탁 치며, 투부정사가 이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음이 그때가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죠. 왜? 창피하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사실 많이 이제 그걸 벗어나서 조금 영어에 대해서 편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갖고 있는 영어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거 사실 아이들이 갖지 않거든요. 어른들이 자꾸 주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자, 그거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영어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울 수 있게 만드는 바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리하여 영어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스스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 이제 선생님이 중요한 건 알겠고요. 이제 영어 공부에 있어서 그럼 뭘 시켜야 되나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좀 뭔가 좀 불안해요. 그죠? 괜히 불안해요. 옆에 엄마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옆집에도 못하고, 뒷집에도 못하고, 다 못해요, 영어. 근데 그냥 점수 한 1, 2점 나온 거 가지고, 그냥 근데 그거 의미 별로 없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막 엄마표 영어, 뭐 이래갖고 엄마가 막 영어를 가르치는 것처럼 나오고, 그런 책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그 책도 보면 보통 전화번호부가 이렇게 두껍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안 하셔도 괜찮고요. 안 하셔도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했다고 그렇게 크게 나아지는 것도 없고, 영어 유치원 보낸 아이나 안 보낸 아이나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다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손에 땀을 쥐죠. 돈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러나 영어 유치원이 좋은 거는 그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노출이 빨라지게 되고, 많이 들으니까 영어에 대해서 이제 좀 익숙해지는 건 있지만, 말을 잘 안 시키잖아요. 아이들한테 말을 잘 안 시키게 되면 학생이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말할 기회를 많이 갖지 않게 되면요. 외국 사람이 가르치나 한국 사람이 가르치나 할아버지가 가르치나 자매 선생님이 가르치나 똑같아요. 결과는. 결국 학생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 이거다가 이제 외국 사람이 영어로만 강의했다고 해서 혹은 한국 사람이 한국어만 강의했다고 해서 이렇게 나중에 말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아주 결정적으로 커다란 그 좌우하는 어떤 잣대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변수가 되긴 하지만서도 일단 보통 만 한 6세 만 6세. 저부터 6 이렇게 적으면은 어머 7살 난 우리 애는 이제 늦었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만 6세부터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도 보는데요.
이제 몇 년 차죠? 이때가 보통 뭐를 시작하냐면 파닉스라는 걸 시작합니다. 파닉스라는 걸. 파닉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파닉스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음가를 익힌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이제 그 소리가 나고 여기다 아를 붙이고 이응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아응 해서 이제 이렇게 읽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음 모음을 합해서 이게 한국어의 파닉스가 되는 거고, 영어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C는 보통 크 소리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AT가 보통 합해지게 되면 at 소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크와 at가 만나게 되면 그렇죠. cat라는 소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cat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떠듬 읽어가는, 이게 이제 파닉스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흐르는 강인지 강약, 중강약 할 때 그 강인지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cat라고 하는 것이 고양이를 말하는 건지 쥐를 말하는 건지는까지는 안 알아도 돼요. 그냥 보고 읽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일단 파닉스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원래는 그런데, 그게 이제 많이 확장이 됨에 따라서 파닉스가 뭐를 이제 연결을 시키냐면은 단어 어휘력을 높이는 게 되고요. 일단 cat도 배웠죠. cat 배우면서 고양이 그림 있죠. 그런가 하면 또 R로 시작해서 rat도 배웠죠. 보니까 쥐가 그림이 있네요. 쥐 그림이. 이거 쥐 말하는 거구나. 또 B로 시작한 도 있어. B. at 하니까 bat가 되네. 그럼 이건 야구방망이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빠따라고 하시면 곤란하고, 이제 야구방망이 bat가 되는 거잖아요. 혹은 박쥐라는 뜻도 될 수가 있죠. batma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통된 어떤 그 뒷부분 연결해서 봤을 때 이런 음가를 갖고 소리를 내는구나.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각각 무슨 단어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옛날에 그냥 소리를 익히는 것만 해도 땡큐였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가 어떤 뜻인지, 다시 말해서 단어를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이게 flower를 가리키는 거고, 이게 marker라는 거고, 이게 board라는 거고, 이게 cup이다라고 하는 걸 가리키게 된다. 그러니까 주변 사물들, 저 사람은 아빠, dad, 엄마, mom 해가지고 sister, brother 해가지고 자기를 중심으로 주변에 가깝게 점점 더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 안에 포함되는 단어들이 뭔지를 파닉스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뭘 하냐면 이제 문장을 보고 익히게 돼요. 문장을. 다시 말해서 아까는 이제 bat, cat, rat만 했는데, a cat has a bat and a rat 이렇게 말하면 고양이가 bat도 가지고 있고 rat도 가지고 있다. 한 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고 한 손에 쥐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그림을 보니까 고양이가 한 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고 한 손에 쥐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a cat has a bat and a rat 라는 문장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문장이란 건 뭘까요? 주어와 동사가 있는 이런 걸 문장이라고 하죠. 누가 뭐 어떻게 했다라라, 이게 문장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는 단어고,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서 또 그림이 있으니까 이 그림을 묘사하는 문장이 이거구나. 이거 갖다가 아이들은 어떻게 익혀요? 이제 보면서 선생님이 막 재밌게 얘기도 해주고 가로 넣기도 하고 줄 긋기도 하고 많이 듣고 따라하기도 하고 외워서 말해보게 하기도 하고 옛날에 하면서 구연 동화 같이 듣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런 걸 더 치면서 이제 이 그림을 말하려면은 누가 뭘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와 뭐라고 할 때 and를 쓴다. have나 has를 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제부터 익힌다? 만 6살 내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문장의 구조를 익히기 시작해요. 이게 과연 뭘까요? 이게 문법인 거죠.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하면 초등학교 한 4학년이나 5학년 때, 자,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 권 띄워주시고, 이렇게 할 적에 겨울방학 특집 해갖고, 특강 해갖고, 막 그냥, 그때 투부정사, 대명사 이런 말 나오는 거, 그때까지, 이전까지는 재밌는 영어 이랬는데, 맨날 칭찬 듣다가 갑자기, 너 대명사도 몰라? 이렇게 하다 먹고 이런 이제 분위기로 확 바뀌게 되니까 애들은 정말 좌절하게 되고, 배신감을 치를 떨게 되거든요, 애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은 그때부터 문법 공부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일단 아이들은 문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뭐 다음에 어떤 단어 넣고 이 다음 단어에 무슨 단어를 넣는다라고 하는 그 구조에도 순서라고 하는 거는 이미 파닉스 할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 자, 이렇게 파닉스 단계에 맞춰서 짧은 2단어짜리 문장, 2단어짜리 문장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은 참 쏜살같이 가는구나 라고 할 때 time flies 라고 하거든요. 그죠? 시간은 날아가요. time walks가 아니고, time이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time runs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time flies
시간이 날아간다 라는 말이 우리말로 세월이 참 쏜살같이 간다. 뭐 시간이 쏜살같이 간다 이런 말이 해당이 되거든요. Time flies 딱 두 단어네요. 그죠? 그리고 저 노래 불러요. 저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I sing. 나는 노래 불러요. Because I'm a singer. I sing songs at I sing a song at a wedding ceremony. 그러면 저는 결혼식에 가서 노래 불러주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든지. 근데 그게 I sing이라고 하는 문장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점점점 이해력도 높아지게 되고 그만큼 많은 영어를 여기저기서 접하게 되고 TV에서 영어 만화를 본다든지 교과서에서 본다든지 하여튼 영어를 좌우지간 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이가 들면서 머리도 커지게 되고 배우는 영어도 조금씩 많아짐에 따라서 점점점 단계를 높여가고 문장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좀 더 복잡한 영어를 많이 익히게 되겠죠. 그때마다 이때 a cat has a rat and a bat라고 할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이므로 이때 have는 have가 아니라 has라는 동사로 불규칙 동사로서 바뀌게 되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명사 앞에 부정관사를 붙이는 어를 붙이게 되며 접속사로서 and가 쓰이게 되며 이렇게 막 문장을 쪼개가지고 난도질해서 여기는 무슨 자리 이름이 뭐고 이런 용어가 뭐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려면 이런 식의 그림을 묘사하는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만든다. 자,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있네요. 라고 할 적에 저 남자가 도끼를 손에 들고 있군요. The man has an axe.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백설공주가 사과를 들고 있네요. 그러면 Snow White has an apple.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네 무엇을 이런 식의 문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아이들은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 has나 have를 쓰는구나. I have a dog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I have a bag, I have a book, and I have a friend, I have a teacher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든 사물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할 적에 I have를 쓸 수 있다는 걸 또 연습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짧은 문장부터 그러면 그게 나중에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이제 다시 배우게 될 적에는 그때 배웠던 거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그대로 배우되 나이가 좀 들어서는 이제 온갖 용어가 들어가게 되고 너희들이 이때까지 봤던 그 문장들이 사실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란다. 그렇구나. 그래서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라고 할 적에는 has를 썼고 you라고 할 적에는 have를 썼던 거구나. 그냥 어디서 많이 들여다봤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런 원칙이 적용됐었던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나이에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아직 그걸 이해할지도 못하고 영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갑자기 온갖 용어를 막 대해서 이거 막 플러스 마이너스 막 수학도 아닌 것이 영어도 아닌 것이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죠. 거기 바로 이어서 또 막 시험 봐.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근데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일단 엄마 아빠는 마음이 놓여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울의 모 지역의 그 학원 같은 경우는 영어 학원은 하루에 가서 2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30분마다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로 이거야. 그래,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하루에 그 시험을 4번 보는 거예요. 2시간이 가 있는 동안에. 자, 그랬더니 아이가 한 달 다니다가 그만둔 거예요. 한 달 다니다가. 왜 그렇겠어요? 정말, 자, 30분 때 시험 볼 테니까 집중해. 아이들이 막 공부하죠? 30분 시험을 봤어요. 자, 돌릴 겨를이 없어요. 다음 30분 또 준비해야 돼요. 막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공부했던 시험 봤던 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는 진대로 빠지고 머리에 남는 건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항상 그거죠. 얼만큼 내 것이 됐느냐라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내가 받아들였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중에 얼마만큼을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눈으로 보이나요? 차곡차곡 들어가서 이렇게 점점점 저 105개 남았구나. 137개 들어갔구나. 이렇게 셀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아니죠. 또 확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 어떤 수업 활동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 하는 거죠. 너 알겠니? 그래서 애들이 네 한다고 해서 아닌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책 읽었니? 그러면 네. 어땠니? 재밌었어요.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뭐가 어떻게 재밌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줘야 이 아이는 정말 다음부터 내가 정말 읽어야겠구나 라는 걸 알고 오죠. 자, 네가 봤던 백설공주 이야기 혹은 심청전 이야기를 영어로 읽었다라고 할 적에 너는 앞에 이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기 직전까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라. 자, 그 다음 단계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이야기를 맞춰본다든지 뭐 그런 액티비티는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엄마가 하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 어릴 때 이제 그래도 이제 영어 선생이라고 집에서 유치원 가기 전에 A, B, C, D, E, F, G 알파벳 정도는 하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O, P, Q, R, S, T, U, V 뭐 W, X, Y, Z 이렇게 보냈거든요.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 얘가 뭐냐면은 엄마 발음 틀렸어. 딱 그러는 거예요. 딸이 원래 좀 엄마한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종의 그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게 있어서 왜? 그랬더니 엄마 발음 오바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선생님은 절대로 그렇게 발음 안 해. 또 어떻게 하는데 V 아니야 V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B하고 이게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같아? 이것도 B, 이건 B고 이거는 B 아니 이거는 B고 이거는 V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을 조용히 따로 찾아뵙고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저희가 잘못한 거죠? 저희가 정말 잘못한 거죠? 저희 아이가? 그랬더니 네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남모를 참 고충이 많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파닉 시작하게 돼서 이때부터 단어를 익히게 되고 문장을 읽게 되는데 자 엄마 아빠가 아까 영어 선생님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래도 나는 봐주고 싶어. 난 그래도 우리 아이 영어를 봐주고 싶다. 라고 할 때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정말 내가 봐줄 수 있을 때까지 봐주겠다 하는 것 나이가 많이 봐야 초등학교 2학년 정도라는 거죠.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정말 전문가가 나서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이가 어떤 실수를 주로 많이 하는지를 선생님은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시험을 딱 보면은 밤낮 애가 이제 틀리는 것만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저희 아이도 그랬고요, 당연히. 그래서 선생님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넌 할 수 있어. 말로만.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정말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끌어주는 게 선생님 역할이거든요. 말로만 해봐. 할 수 있어. 집중해. 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얘가 정말 집중해서 하게끔 할 수 있는 얘 수준에 맞는 그런 숙제를 내준다거나 이야기에 따로 맞는 문제를 따로 준다거나 이런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얘는 말로만 할 수 있어. 근데 야 못하겠는데 어떻게 못하겠는데. 그 어린아이가 쓴 동시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넌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못할 것이 없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전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갖고 말했습니다. 저 못하겠어요. 라고 이런 얘기가 있죠. 정말 슬픈 얘기죠. 많이 맞았어요. 저도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근데 집에서 그렇다면 이제 엄마 아빠가 봐주실 수 있는 건 그래도 이제 숙제가 맞았나 틀렸나는 봐준다라고 할 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는 건데 그래도 전문가에게 맡긴다. 그게 뭐 학습지 교사가 됐던 아니면 뭐 학원 선생님이 됐던 뭐 학교 선생님이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전문가에게 맡길 때가 됐다라고 할 때가 보통 언제냐면은 파닉 상태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찌감치부터 하죠, 사실은. 일찌감치부터. 그러니까 영어를 학습으로 시작한다. 뭔가 교재도 있고, 애가 뭐 줄도 좀 긋고, 이게 보통 이제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이때부터는 전문가가 나서주는 게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발음이 사실은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영어 발음은, 이제 영어가 보통 이제 이만큼 있을 때, 사실 상당 부분은 단어예요. 단어를 많이 정확히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쫓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어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단어만 많이 하면 뭐하나? 제대로 순서대로 맞춰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지. 그걸 이제 감히 문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뭐 담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외국인들이 이럴 때 이렇게 말을 풀어가더라라고 하는 이제 패턴이 있기 마련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상식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은 생각만큼 영어 전체 실력을 봤을 때 찾아내는 부분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드리는 그런 발음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발음을 말하는 거지 미쿡식 발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할 때 물은 영어로 water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발음이죠. water. 그러니까 물병이다, 뭐 콜라병이다. 병은 bottle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은 발음이죠. 근데 빨리 발음을 하다 보니까 water가 되는 거고 bottle이 되는 거지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 water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발음을 하다 보니까 특히 미국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어를 미국어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공용어로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토플 시험 보거나 애를 적에도 미국식 발음만 들리는 게 아니라 뭐 호주 사람 발음, 뭐 인도 사람 발음 다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가는 기본적인 원칙을 아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이 발음에 있어서 이제 올바른 발음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조금 발음을 정확히 낼 수 있는 사람의 영어를 자주 듣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요 우리 애 따로 사교육 같은 거 한 번도 안 시키고요. 그냥 책만 계속 읽혔어요. 집에서 계속 테이프 듣게 했고요. 뭐 요즘 CD가 되겠죠. 오디오 듣게 했고요. 책 읽게 했고요. 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는 좀 컸으니까 한번 이제 교육을 정식으로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됐을 적에 처음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몇 시야? 하면 영어로 말해보자고.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4 o'clock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 o'clock. 4 o'clock 이렇게 말하던 걸 4 o'clock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P와 F 발음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근데 이걸 F로 시작해야 되는데 P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도 모르고 엄마도 옆에서 모르고 영어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 발음이 잘못된 거는 자기가 잘 몰라요. 남이 옆에서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 잘 모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 o'clock 어느 영어 교재에서 4시를 4 o'clock 이렇게 했겠어요. 4 o'clock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영어는 이렇게 P와 F, RL, 뭐 rose냐, load냐, R이냐, L이냐, P냐, F냐 이거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억양, 강세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은 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만장하신 신사숙 여러분, 딴딴딴딴딴딴딴딴 보통 문장이 앞이 강하고 갈수록 약해지고 앞이 강하고 갈수록 약해지고 반갑습니다. 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래 선물 띄워드립니다. 딴딴딴딴 이렇게 되거든요. 영어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돼서 뒤로 갈수록 강세가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뒤로 가기 때문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라고 하게 되는 거죠. So welcome to the seminar. 뭐 딴딴딴딴 딴딴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Thank you for watching TBC. 딴딴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딴딴딴딴. 근데 우리말은 거꾸로 앞에서 강세가 오다 보니까 영어는 단어는 영어로 말을 하는데 강세는 혹은 이제 억양을 한국식 억양으로 한다. 그러면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 How are you?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그 정도는 사실 누구나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억양 같은 거. 그런 걸 정말 잘 줄 수 있는 사람이 파닉 선생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다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 뭐가 되냐면 리딩이 되는 거죠. 읽기. 읽기가 아주 중요하죠. 읽기는 소리 내서 읽는 게 좋을까요? 소리를 안 내고 있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할 적에 초반에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쉬운 영어를 여러 번 읽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씀을 늘 기회가 될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이제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욕심이죠. 사실 어른의 욕심인데 좀 더 어려운 책을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긴 내용을 우리 아이가 읽고 이렇게 막 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한들 얘 머리에 남는 건 별로 없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읽는 이유는 이걸 읽음으로써 단어도 많이 거기서 좀 네가 알게 되고 문장을 만드는 방법도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 문장을 시작할 때 주어에 해당하는 뭐 누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냐 그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로 만들 것이냐 어떤 단어로 주어를 시작할 것이냐 뭐 이런 걸 할 적에 그런 문장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감이 온다. 그러니까 그 영어에 대한 감을 익히는데도 리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걸 주거나 양을 많이 주게 되면 얘는 감을 잡기는커녕 이해를 보통 하는 것에만 해도 굉장히 힘든 그런 그 부하가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쉬운 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10살이다. 만 10살이다. 그럼 만 한 8살 정도가 보기에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 책. 혹은 옛날에 봤는데 애들이 또 보고 아니 애가 지금 지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아기돼지 삼형제를 읽고 있다. 그건 냅두라는 거죠. 얘는 아기돼지 삼형제를 볼 때 이제는 8살 때 봤을 때하고 10살 돼서 봤을 때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깊이가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pig 하나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면 이제는 little pig가 들어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옛날에는 한 단어밖에 안 들어오고 그냥 대충 눈치로 알았는데 이제는 좀 그 사이에 많이 익힌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 이야기를 봤어도 봤을 적에
좀 더 많은 문장과 많은 단어를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력을 자기가 좀 키워가는 과정이 영어 교육 과정이라고 보여질 적에 보통 영어 이렇게 보거든요. 이보전진 일보후퇴, 이보전진 일보후퇴. 보통 이걸 계속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선형 구조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복습과 반복,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옛날에 배웠던 거에서 조금 단어만 하나 바꾼다든지, 뭐 조금 더 단어를 뭐 하나 더 붙인다든지, 옛날 배운 거를 중심으로. 옛날 배운 건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거 배워. 이게 아니고요. 그게 점진적으로 나간다고 할 적이 그게 이제 영어 교육의 어떤 그 발전 과정이라고 보통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이미 알고 있는 걸 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 되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얘는 이미 피노키오라는 책도 봤고 만화 영화도 봤다.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피노키오를 이제 영어로 본다라고 할 적에는 이미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힘이 좀 덜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얘가 스토리는 알아. 이제 제프터 할아버지 나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우 나와 이제. 다 알고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보는 이 단어가 내 귀에 머리에 속속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죠. 뭐 이게 뭔 소리야 해가지고 뜻 이해하는 데만 온 정신을 다 뺏기게 되면 단어고 문장이고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쉬운 거.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좀 더 그래도 어려운 거, 좀 더 앞서가는 거. 그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할 만큼, 그러니까 얘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을 곱 씹어서 제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줘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체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체에서 어떤 선생님이 하거든요. 애가 영어를 안 하겠다고 나자빠진다는 거죠. 나 영어 포기해. 나 못하겠어. 나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근데 보통 그런 친구들 보면은 어릴 때 너무 어려운 걸 접했거나 너무 많이 했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항상 이때까지 보면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그 어른들한테 지나친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거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은 대단히 지극히 상식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죠? 자, 말을 많이 시켜야 되고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필요한데, 말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할 준비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같이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생활에 맞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단계적으로 좀 더 복잡한 단어가 많이 들어간 문장으로 답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가르쳐줘 가면서 또 같이 한번 시켜보면서 또 가르쳐 가면서 도와줘 가면서 할 적에 이 아이는 비로소 이거 할 만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제 옛날에 중학교 1학년 처음 보통 영어를 배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그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고 이제 물감칠하고 이러면서 배웠다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How are you, Mr. Baker? 항상 Mr. Baker와 Mrs. Smith가 나오잖아요. 수미 이노 나오고 그럼 이노가 동네에서 맨날 만나는 아저씨 미스터 베이커한테 Good morning, Mr. Baker. How are you this morning? 그럼 미스터 베이커가 I'm fine, thank you, 이노. How are you? 혹은 and you? 이러면 I'm fine too. 하고 대화가 거기서 1학년 1과가 거기서 끝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그 다음 과를 가면 또 이러죠. 아이가 이노가 베이커 씨한테 Are you my teacher? 이렇게 물어봐요. No, I am not your teacher. 댁은 저의 선생님이신가요? 라고 물어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맨날 인사 왔다 갔다 동네 아저씨한테 갑자기 선생님이신가요? 저의? 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굉장히 대화가 다양해지고 아주 뭐라고 할까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대화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교과서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친근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스스로 배우겠다는 그런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많은 영어 교육의 어떤 뭐랄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어디서 잘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 이제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멀리 보고 천천히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예의 바른 영어, thank you, I'm sorry, you're welcome, 뭐 that's okay. 제일 중요한 거, excuse me. 그러니까 남보다 앞에 나갈 적에 실례합니다라고 하는 거. 자, 다짜고짜 do you like Korea? 이렇게 묻지 말고 excuse me, 뭐 are you a student? 뭐 can I ask you something? 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 실례합니다라고 하고. 영어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hey, you're fat. 너 뚱뚱하구나 라고 막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체구 큰 외국인들 보고서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말고 하지 말아야 될 말 같은 거.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예의라든 거 같이 배우면서 하게 되면 정말 써야 될 말을 제대로 적절하게 써서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규모 한 10
12위, 13위, 뭐 11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는 세계가 우리에게 바라는 그 의사소통의 그 수준, 즉 영어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그냥 you fine, okay 정도에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죠? 걸맞은 그 의사소통의 능력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아주 영어 외국인처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 중에 영어 수준의 한 3분의 2 정도, 한 60, 70% 정도까지 내가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가 되지만, 그래서 많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자주 읽어보는 거 중요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과연 우리 아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제 개인적인 4.5kg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두서가 없었는데요.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어린아이라든지 어른이라든지 누구도 이렇게 완벽하게 난 영어 공부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그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민 수준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니고 기본적인, 그게 중학교 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영어. 그러니까 많이 말하고 쓸 수 있는, 영어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좀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와 긴밀한 상의를 통해서 과연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게 뭔가, 3학년 이후가 되면 반복되는 실수는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지고 조금 쉬어가는, 또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영어 공부 시킬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